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한국인한테는 저는 샐러드 다이어트를 권장할 것 같아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다이어트. 여러분들 오늘도 도전하고 계시죠? 흔히 하는 다이어트 중에서 고단백 다이어트하고 샐러드 다이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영양학적으로 좋은지,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과 함께 영양학적으로 고단백 다이어트와 샐러드 다이어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텔라님, 어떤 다이어트 한번 해보셨어요? 오, 다이어트 하면 진짜 되게 많은데요. 전문가? 뭐 한약 다이어트부터 뭐 네. 키토 다이어트, 네. 아이유 다이어트, 뭐 원푸드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해보셨네요? 네, 맞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해봤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한약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목소리가 3개월 동안 안 나왔었어요. 많이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힘드셨겠다. 예, 한약 다이어트에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흔히 하는 고단백 다이어트나 샐러드 다이어트 한번 해보셨어요? 네, 저는 그 닭가슴살만 먹는 고단백 다이어트도 해봤고 네. 샐러드만 먹는 샐러드 다이어트도 해봤는데 둘 다 먹으니까 너무 물리더라고요. 근데 다른 다이어트들에 비해서 효과가 더 좋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 둘 중에 어떤 다이어트가 더 효율적인가요? 단백질 소화 흡수에는 천연 파인애플 효소, 브로멜라인.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참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신체 상태,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느냐, 이 세 가지를 먼저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근육을 많이 늘리면서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단백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요. 체중 감량과 함께 내가 지금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좀 보충하겠다. 그럼 당연히 샐러드 다이어트로 가야 되는 거죠. 특히 고단백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요, 식욕을 좀 억제시켜주고요, 포만감도 주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더 늘려줄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굉장히 오래 하게 되면 우리가 신장이 굉장히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던가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고단백 다이어트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단백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저탄 고단백질 다이어트지 노탄, 그러니까 전혀 탄수화물을 안 먹는 고단백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케톤을 만들어서 케톤이 우리 몸을 더 산성화돼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단백질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탄수화물은 조금씩 드셔야 돼요. 그리고 샐러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요, 많은 채소와 그 다음에 과일 섭취를 인해서 칼로리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 어떤 다이어트가 뭐 좋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양학 관점에서 봤다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체지방 감소와 체중 감소에는 포스콜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한국인한테는 저는 샐러드 다이어트를 권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은 비타민 D나 E, 엽산, 그 다음 나야신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고요. 무기질로는 칼슘이나 철분이나 마그네슘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백질보다는 샐러드 다이어트를 더 권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단백질 다이어트와 그 샐러드 다이어트의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먼저 우선 고단백질 다이어트의 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도 만들고 포만감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다양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체중 1kg당 0.8g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고단백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요, 체중 1kg당 1.2g에서 2.2g
이상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근데 꽤 많은 상황이죠. 건강한 성인한테는 이 정도의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핸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잘 골라서 하셔야 돼요. 역시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샐러드 다이어트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샐러드 다이어트는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그 다음에 필수지방산, 그리고 꼭 그 동물성 식품에서만 올 수 있는 비타민 B12 같은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영양소는요,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훨씬 더 많이 흡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들은 우리가 샐러드 드레싱이나 아보카도 같은 것하고 같이 먹지 않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샐러드 다이어트는요,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식욕을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샐러드만 먹는 극도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오래 하게 되면요, 처음 몇 주는 체중이 잘 빠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적어진 칼로리에 적응을 해서 대사가 굉장히 느려지거나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샐러드 다이어트 할 때마다 그렇게 배가 고팠나 봐요. 예. 오늘 박사님 덕분에 너무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빨리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영양적으로 불균형된 다이어트 오래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골고루 이제 영양이 충분한 그런 식단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체중 감량은요, 한 달에 2kg, 일주일에 500g 정도가 적정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영양학적 관점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톡스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